첫 번째 운동이라는 파트가 운동을 하는 주체는 물체야. 자, 주체가 물체거든. 그 물체가 우리가 찾는 것은 뭐냐? 관찰하는 것이 바로 물체의 빠르기야. 누가 빠르냐? 직접 대놓고 둘이 비교하기 전까지는 빠르기를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둘이 비교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러면 같은 시간 동안의 거리, 알았니?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거를 측정을 한다는 거야. 속력을. 같은 시간 동안, 그러니까 일정한 시간 동안 이동 거리로 측정을 한다는 얘기지. 이때 조건이 있어. 시간은 괜찮은데 이동 거리는 직선상이어야 되고 방향도 일정해야 돼. 돌아오거나 그러지 않은 이런 상황만 너희들이 문제를 다루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냐? 우리가 굳이 공식을 쓴다면 속력이란 시간당 이동거리냐 이렇게 말하거든. 그래서 시간의 단위로 초 단위를 쓰게 돼. 이걸 세컨드라고 하거든. 그래서 이거를 이니셜을 따서 이렇게 하면 세크라고 읽어. 세크. 알았지? 뭐라고 읽는다고? 세크. 알겠지? 이동거리는 미터 단위를 써. 미터 단위. 이게 기본이야. 그런데 가끔 단위의 환산 문제들이 나와. 뭐 복잡하게 나오는 건 아니고 이런 거 정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1km는 몇 미터야? 1000m지.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말하는 거 1분이지. 1분. 이 분이야 분. 1분이 분은 60초지. 그럼 1시간은 얼마일까? 1시간은 아워지 아워 3600초라는 얘기가 이렇게 이해갔어? 자, 단위 환산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얘기야. 실제로 우리가 1시간 동안이면 3600초 그러면 이런 얘기지. 예를 들어서 요 단위를 환산해보자. 요 단위야 속력에 대한 얘기인데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자는 거지. 1초 동안 10m를 이동하는 빠르기라는 소리야 이게. 이렇게 그러면 만에 하나 1시간 동안 그러니까 1시간 동안 몇 미터를 가겠냐고 생각해봐. 요 1시간은 3600초란 말이야. 그러니까 봐. 1초 때 10m를 간다면 3600초 동안은 얘가 얼마 갈까? 36,000m를 가게 되겠죠. 이렇게. 다시 봐. 1초에 10m를 가는 애가 있다면 3600초가 1시간이니까 3600을 곱한 거잖아. 그럼 얘는 36,000m가 될 거야. 맞지? 이거 몇 킬로야? 36km야. 결국 뭐가 나오냐면 10m/s는 36km/h와 같은 얘기야. 알겠어? 단위 환산이야. 그러면 20m/s는 몇 km/h냐? 2배 해주면 되지. 72km/h와 같은 얘기고 30m/s라는 속력은 누구와 같을까?
이거 3배 하면 되지. 108km/h와 같은 말이라는 거. 이렇게 단위한 차. 참고로 봐두면 좋아. 알았어요? 저게 저렇게 바뀐 거야. km/h야. 그러니까 요렇게 해석하면 되겠다. 얘는 1초에 몇 미터를 가는 애라고? 10m를 가는 애야. 그러면 얘랑 같은 말이라는 거지. 1시간 동안 몇 미터를 간다? 36km를 가는 거랑 같은 말이야. 이해했니? 이 얘기다. 자, 이렇다면 거기에 다중 성광 사진이라는 게 보일 거야.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얘들아. 물체가 움직일 때 찍은 거야. 그러면 다중 성광 사진은 사진에 번호를 부여하든가 또는 운동 방향을 제시해줘. 걱정하지 말고 보라는 거지. 사진에 번호를 부여해. 이게 1번 사진, 2번 사진 이렇게 하든가 운동 방향을 제시해줘. 얘가 제일 잘 나오거든, 니들한테는. 그럼 어떻게 해석하면 되느냐? 자, 다중성광 사진은 기본적으로 사진과 사진 사이에 걸린 시간이 일정하다는 걸 반드시 알아야 돼. 사진이 있으면 일정하다고. 예를 들어볼게. 얘 이런 얘야. 봐봐. 요렇게 사진이 하나 찍혔어. 그 다음에 여기에 사진이 하나 찍혔어. 그런데 똑같은 사진기로 찍은 거지. 무슨 얘기냐? 얘는 같은 시간 동안에 이만큼 이동했는데 얘는 같은 시간 동안에 이만큼 이동했지. 그럼 위에가 빨라, 아래가 빨라? 아래가 빠르다, 이 정도 해석이야. 다음 봐봐. 우리는 딱 두 가지만 배우는데 두 가지인데 사진 그림은 세 가지를 그릴 거야. 어떤 성광사진이 이렇게 그려졌어. 자, 웬만하면 간격이 일정하다고 보면 돼. 얘가 이쪽으로 운동한대. 그럼 시간당 간격이 어떠냐? 일정하지. 그럼 얘는 속력이 어떤 애다? 일정한 애다라고 분석하면 된다고. 그런데 간혹 이런 것도 있겠지. 이런 것도 있겠지. 운동 방향은 똑같이 여기라고 주면 얘는 속력이 어떻게 되느냐니까. 얘가 왼쪽에 있는 애 있지. 처음 찍힌 사진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처음 찍힌 사진. 그럼 시간은 일정한데 간격이 점점 멀어지지. 그러면 속력이 빨라진다, 느려진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겠지. 이렇게. 이건 뭘까? 속력이 느려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 운동 방향 쪽으로 보는다. 그림을 해석할 수 있겠어? 이렇게 되면 이 간격을 잘 보면 얘들은 간격이 어떻다? 일정하다. 그래서 시간당 빠르기가 일정하다. 그런데 얘는 요 정도 이동했다. 얘는 이 정도 이동했다. 얘는 이만큼 이동했다. 점점 빨라지는 운동을 하는 거고, 얘는 시간당 거리가, 시간은 똑같다겠잖아. 자꾸 주는, 느려지는 운동을 한다라는 것을 해석할 수 있으면 된다. 그리고 운동방에 이렇게 그려지면 이 아이가 제일 먼저 찍힌 사진이라는 거지. 알았어? 무슨 말인지?
해석이 가능? 자, 그러면 이런 성광사진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는데 잘 봐요. 속력과 평균 속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잘 보세요. 속력을 뭐라고 정의를 했을까? 거기에다가 속력은 걸린 시간당 이동 거리라고 되어 있어요. 걸린 시간당 이동 거리 그래 놓고 단위가 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해석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요 해석은요,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해석을 잘 하시면 돼요. 분모부터 해석하세요. 분모부터 해석을 하라. 다시 말해서 분모가 얘입니다. 이거 사실 이거예요. 1초당 몇 미터냐 이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분모가 얘란 말이야. 앞에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속력의 크기가 달라지는데 분모는 1초당이라는 뜻이에요. 1이 생략된 거라고. 다시 말해서 2m/s가 있다면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1초당 몇 미터를 간다? 2m를 간다라는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지. 1초당 2m를 간다. 그럼 이 해석을 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돼요. 자, 문제에서 캡처는 얘는 5초 동안에 몇 미터 이동할까요? 5초 동안에. 그러면 1초당 2m를 가는 애가 5초면 몇 미터를 가겠어요? 5배 커졌잖아. 10m 가겠죠. 이렇게. 같이 5배 커지면 된다는 거지. 맞아요? 다음에. 그러면 캡처 200m를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몇 초냐는 거죠. 그러면 1초에 2m를 가는 애인데 그 단위 밑에 쓰세요. 200m. 이게 몇 배 커졌어요? 100배 커졌죠? 그럼 몇 초 걸린다? 100초 걸린다.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 가서요? 자, 그런데요. 지금의 이 과정은 속력이 일정할 때고요. 자, 여기 지울게요. 속력이 A에서 봐요. A에서 출발해서 B까지 가는데 뭐 중간에 휴게소도 들리고 쉬고 어쩌고 저쩌고 차가 밀리고 해서 B까지 갔다고 쳐봅시다. A에서 B까지 가는 동안에 속력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더라도. 그래서 물어보는 게 얘를 물어봅니다. 평균 속력은 얼마냐? 그렇다면 이 평균 속력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A에서 B까지 가는데 총 걸린 시간을 총 이동 거리로 나누면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A에서 B까지 가는데 동일한 차를 타고 가는데 휴게소를 한 번도 안 들리고 간 차가 있고 휴게소마다 들려서 간 차가 있다면 두 도착점은 똑같아요. 두 자동차가 있다면 첫 번째 간 차는 두 번째 간 차랑 똑같은 게 하나 있어요. 이동거리 같을 거예요. 고속도로를 간 거니까. 근데 누가 시간이 짧게 걸렸겠습니까? 휴게소를 들리지 않고 간 애가 짧게 걸렸겠죠. 그러면 걔의 평균 속력이 어떻더라도 크더라. 왜? 총 이동거리가 똑같을 텐데 시간이 짧게 걸렸으니까. 이게 평균 속력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평균 속력을 계산할 때도 단위는 똑같아요. 미터 포 세크거나 킬로미터 포 아워거나 요거예요. 참고 10은 36이라는 거,
알겠습니까? 10m/s는 36km/h라는 거 명심하시고, 자, 요렇게까지 계산이 되어졌는데, 만약에 이거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요.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너희들 중학교 과정은 나오기 어려워요. 자, 철수가 집에서 학교까지 갔다 옵니다. 가는데 평균 속력이 얼마 걸렸냐면 3m/s가 걸렸어요. 가는데 이렇게 가는데,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데 6m/s가 걸렸어요. 평균 속력입니다. 그러면 문제예요. 집에서 학교까지 갔다가 다시 집으로 오는 평균 속력은 어떻게 구할까요? 중요한 건요, 평균 속력이란 이렇게 구한다는 거죠. 보세요. 평균 속력이란 총 시간당 총 거리인데, 맞죠? 지금 얘들 거리는 갈 때하고 올 때하고 거리는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사이를 D라고 놓는다면 요 사이도 뭐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D가 되겠죠. 그래서 총 거리를 2D로 놓는다면 이거예요. 집에서 학교 가는데 얼마 걸렸죠? 평균 속력이 3m/s예요. 해석해봐요. 1초당 3m의 평균 속도로 간단 말이지. 근데 우리가 거리를 뭐로 잡았죠? 여기 D미터로 잡았잖아. 얼마 줄었어요? 3분의 D 줄었죠. 그러면 몇 초 걸렸겠어요? 3분의 D초 걸릴 거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요거 니네 저기 해석한 거 보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지. 봐라. 속력이라고 하는 건 시간당 거리니까 속력이 3이면 우리가 시간을 모르잖아요. 거리는 D고, 그래서 시간은 3분의 D초 아니겠느냐,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거보다는 이게 훨씬 편합니다. 1초 동안에 3m 가니까 D미터라면 그 바로 밑에 D를 내려놓으면 3분의 D, 3분의 D초구나. 그럼 학교에서 집으로 가는 건 6m/s란 말이야. 해석을 하면 1초당 6m를 가는 건데 얘 역시 D미터잖아. 그죠? 그럼 몇 초요? 6분의 몇 초요? D초가 걸리겠죠. 맞아요? 그래서 봅니다. 총 시간을 재보면 3분의 D초고 6분의 D초이며 얘는 이동거리가 2D가 될 거 아니에요. 갔다 왔다니까. 그래서 얼마 나옵니까? 4m/s가 나와요. D는 다 지워져서.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석해 보고, 그 다음 보세요. 이제 두 번째 해석입니다. 저기서 보시면 여러분, 집에서 학교까지 갔다가 다시 집으로 왔단 말입니다. 여기서 3m/s의 평균 속력으로 달렸고 얘가 6m/s의 속력으로 달렸다. 잘 보세요. 이 거리가 어때요? 둘이 거리가 동일하잖아요. 거리가 동일하잖아요. 그러면 얘 해석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1초당 몇 미터? 얘 해석은 뭐라고 그랬어요? 1초당 몇 미터? 그러면
얘를 갖게 놔요. 몇 미터로 갖게 놓을래요? 6미터로 놔봅시다. 그 얘 6미터로 놓으면 얘 몇 초로 바뀌어요? 2초. 거리 같아졌죠? 시간 총 몇 초예요? 3초. 6m, 6m. 이렇게 풉니다. 이게 훨씬 빠르죠? 맞아요. 저렇게도 푸는 게 있고, 저거 이제 정석이고, 이렇게 풀면 되게 빠르잖아요. 거리를 동일하게만 놓으면 되잖아요. 그럼 시간이 나올 거고, 그걸로 나누면 답은 간단하게 풀린다. 이게 평균 속력입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여러분들과 운동을 배울 건데, 여러분, 이런 운동이 속력이 일정한 운동이고요. 이런 운동이 속력이 변하는 운동 두 종류예요. 이 둘밖에 안 배웁니다. 알겠어요? 이 둘밖에 안 배웁니다.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기에 등속 운동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밑에. 무슨 말입니까? 물체의 빠르기가 일정하다는 뜻이에요. 빠르기가 일정하다. 다시 말할까요? 속력이 뭐다? 일정하다. 그러면 섬광사진 간격이 어떻다고요? 일정하다. 이게 등속운동이에요. 요거는 좀 몰라도 되지만 하나 더. 물체가 빠르고 느린 건 외부에서 힘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등속운동은 속력이 안 변하죠. 그죠? 그래서 물체에 가해진 힘이 영이다라는 뜻이에요. 합력이 0이어서 물체의 빠르기를 조절하지 못하는 거죠. 그냥 계속 걔는 자신의 빠르기를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힘이 있어야 빠르기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속력의 빠르기가 일정하다는 건 외부의 힘의 합력이 0이라는 얘기예요. 거기 그림이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제 이걸 보는 겁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것이 이 그래프야. 자, 별표 5개야, 이거. 이것을 그릴 줄 알면 문제가 다 풀린다. 아이고, 불가사의 5명을 풉니다. 세로축이 누군가 봤더니 속력이에요. 가로축이 누군가 봤더니 시간이고요. 등속운동이라는 건 이 운동입니다. 이 운동.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속력이 일정하다. 자, 여기서 잠시 요 그래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요 면적입니다. 여러분, 면적이라는 건 가로 곱하기 세로. 얘 같은 경우는 이게 뭐예요? 사각형 면적이 구할 수 있죠. 그러면 가로가 누굽니까? 고개 숙이고 고개 숙이고 가로가 누굽니까? 가로가 속력입니다. 아, 시간. 쏘리. 세로가 속력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잘 보세요. 시간의 단위가 세크입니다. 곱하기 속력의 단위가 미터 퍼 세크입니다. 여러분, 요거 분수라고 했죠? 네. 1초당 몇 미터냐? 그럼 이게 지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나와요? 미터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면적은 무엇이다? 이동거리다. 결국 무슨 얘기냐? 보세요. T1이고요. T2고요. T3, T4까지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이동거리를 측정해 봤더니 시간당 T1, T2, T3, T4까지 거리가
0으로부터 출발한다고 친다면 일정하다는 일정. 아시겠어요? 다시요. 속력이 일정한 물체는 시간당 이동거리도 어떻더라? 일정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얘 단위가 뭐라고 했죠? 세크. 얘 단위는 뭐죠? 미터 퍼 세크. 면적이 뭐라고요? 이동거리였어요. 그럼 얘 단위가 뭐라고요? 세크. 얘 단위는 뭐죠? 미터. 여러분 이거 몇 참수입니까? 1참수죠. 직선 아닙니까? 기울기 어떻습니까? 점점 증가합니까? 일정합니까? 증가. 대답하지 말라고 했잖아. 쪽팔린다고. 일정하죠? 무슨 얘기냐? 그래서 직선 기울기가 일정. 다시 말해서 직선 기울기가 일정하다. 그러면 니네 기울기 뭐분의 뭐지? 가로축. 가만히 있으세요. 변화량 서로 웃게 될 일이 많을 거예요. 가로축 변화분의 세로축 변화죠? 그죠? 가로축 변화분의 세로축 변화인데 우리 가로축의 단위가 뭐야? 세크지. 세로축의 단위는 미터지. 이거 뭐 나올까? 이거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 나온다고요. 이게 누구 단위예요? 속력 단위니까 무엇이 일정하다? 속력이 일정한 운동이구나. 이 그래프는 얘와 쌤쌤이구나.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무슨 운동이죠? 등속운동. 등속운동은 빠르기가 일정한 건데 물체의 외력이 작용하더라도 합력이 얼마인 거라고? 0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바로 첫째 장 맨 밑에 있는 그래프입니다. 잘 들으세요. 왼쪽 그래프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이 면적이 뭐다? 이동거리다. 두 번째 그래프, 오른쪽 그래프에서 얻을 수 있는 거, 얘는 직선 기울기가 속력이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직선 기울기가 일정합니까? 점점 증가합니까? 일정. 그래서 무엇이 일정하다? 이 기울기를 뭐라 불렀죠? 그래서 속력이 일정한 등속 운동입니다.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잘 보세요. 자, 만약 2초 동안요 일정한 빠르기로 10m 이동했어요. 얘를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가로축이 시간입니다. 세로축이 속력이고요. 문제는 무조건 일정한 빠르기면 여기 써있잖아요. 무슨 운동이라고요? 등속. 등속 운동이에요. 속력이 어떻다고요? 일정.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런 그래프를 1참수라고 그래요? 0참수라고 그래요? 안해. 모르는 줄 알았어요, 니들. 조금 배웠죠. 그러면 조용히 하세요. 힘빼요. 그럼 자, 여기가 몇 초예요? 2초 동안에 요 면적이 10m란 얘기입니다. 면적이. 그럼 제 세로축의 저 값이 얼마 나와야 돼요? 그렇죠. 속력이 얘는 5m/s구나. 그렇다면 얘를 시간당 이동거리로 바꿔보면, 물론 조건은 있어요. 이게 출발점을 0으로 놓는다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2초 쓰시고요. 똑같이 시간이니까. 몇 미터 이동했다고 그랬죠? 왜 10m 씁니다. 1초 동안에 몇 미터 갔을까요? 5m 갔겠죠. 1초에는 5m 갔겠죠. 그걸 연결하면 이거 해야 된다고요. 이해 갔어요? 얘 기울기 얼마 나와요? 얘 기울기 2초 동안
10m를 갔으니까 기울기 얼마다? 오. 아, 이게 얘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됐어요? 예. 이 운동이 등속력 운동입니다. 여러분, 속력과 시간의 그래프적 면적은 이동거리고요. 시간과 여러분 가로축 시간으로 똑같다는 거 명심하세요. 그냥 시간 그대로 옮겨놓으면 돼요. 이동거리면 직선 기울기는 속력입니다. 세로축이 속력이면 면적이 이동거리입니다. 라는 걸 보라는 얘기입니다. 넘겨보실까요? 예. 이제부터 거기에 무슨 운동이 있습니까? 자유 낙하. 그렇죠. 여러분, 이거 운동을 생각해보세요. 자, 이게 뭐냐면 두 번째 운동인데요. 얘는 등소 운동이지만 두 번째는요, 사실 가속이라는 걸 배워요. 고등학교에 가면. 그래서 얘를 등가속 운동이라 하거든. 배웠어요. 등가속. 무슨 말이냐면요. 가속은 뭐가 빠르기가 변한다는 얘기예요. 가속. 속도가 변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변한다? 일정하게 변한다예요. 알았습니까? 예. 여러분, 물체가 속력이 일정하면 그 물체에 작용하는 합력이 0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 물체에 어떤 힘이 일정하게 작용하잖아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물체가 이렇게 여러분들 보기에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데 힘이 뒤에서 같은 방향 밀어주면 속력이 빨라져요, 느려져요? 빨라져요. 일정하게 빨라집니다. 근데 반대 방향, 자, 물체가 이렇게 가는데 반대 방향으로 누르면 어떻게 돼요? 속력이. 느려지죠. 그렇죠. 일정하게 느려지겠죠. 그 두 가지 운동이 등가속 운동이에요. 다시 말해서 어려운 말이 아니라 속력의 크기가 일정하게 변한다고요. 무슨 뜻이냐고요? 물체의 운동을 도와주거나 방해하는 힘이 있다는 뜻이에요. 물체의 운동을 도와주거나 방해하는 힘이 있다고요. 도와준다는 얘기는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일치하는 거고, 방해한다는 얘기는 운동 방향 반대로 힘을 받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등가속 운동을 두 개를 봤잖아요. 여러분 봐봐요. 예. 자, 이런 운동이 있어요, 여러분. 운동 방향이 이쪽이야. 얘 점점 빨라지니 늘어지니? 점점 빨라지냐 느려지냐? 빨라. 요것이 뭐라고 했지, 얘들아? 제일 먼저 찍힌 사진이야. 그럼 갈수록 간격이 넓어지잖아. 성광사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였지? 사진과 사진 사이의 시간은 동일하다는 거야. 그러면 얘 사이도 시간이 동일하고 얘 사이도 시간이 동일하다면 속력은 점점점 거리가 벌어지는 걸 봐서 빨라지는 거라고. 일정하게 속력이 어떻다고? 빨라지는 이거밖에 안 나와지네. 이렇게 되면 어렵지만 운동 방향과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작용할 거 아니야. 예. 힘의 방향이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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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예. 이러면 속력이 점점 빨라질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겠냐? 운동 방향 여기야. 이러면 얘는 속력이 어떻게 되고 있냐? 느려져요. 느려지고 있죠. 예. 일정하게 속력이 감소한다는 거예요. 일정하게 속력이 감소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운동 방향과 물체의 운동 방향과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이 무엇이다? 다르다. 반대다. 이렇게 돼. 여러분,
얘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애입니다. 등속 운동은. 그런데 물체의 빠르기가 변한다는 건 분명히 힘이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만약에 빨라진다. 아,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일치하는구나. 느려진다. 운동 방향, 힘의 방향이 반대구나. 여러분, 바로 이 단원이 뭐를 배우는 단원이냐? 자유낙하, 여러분. 이거 봐봐. 우리가 얘를 배우거든, 얘만 배우거든, 자유낙하. 얘들의 조건을 알아야 돼. 죄송합니다. 침상기다가 숨을. 자, 다시. 자유낙하란 공기와의 마찰을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작용하는 마찰력은 전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외부와의 공기 마찰은 무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처음 속력은 0입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니까 정지 상태에서 실험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논다는 것도 그럼 어떻게 되겠느냐. 얘들아, 니들이 창문에서 조용히, 아이고 이러면 안 되겠다. 조용히 공을 놓자. 그지? 니네가 놓지 말고 공을 놓자. 공이 일정하게 떨어질까 점점 빨라질까? 빨라진다. 그러면 뭔가 힘이 있는 거잖아. 누가 작용할까? 중력. 중력이 작용하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될 겁니다. 보세요. 이렇게 될 거예요. 점점 빨라진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가 어디라고요? 운동 방향인 거예요. 여러분, 누가 제일 먼저 찍혔다? 얘가 무슨 상태다? 정지요. 떨어질 때 공기 마찰은 없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하면 돼. 봐요. 시간당 속력을 그려봅시다. 잃어버리면 일정의 속력이 빨라져야죠. 그래서 그래프가 눈 딱 감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눈 딱 감고.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봐요. 속력과 시간에서 중요한 게 뭐였어요? 면적은 뭐다? 이동거리다. 맞아요. 면적은 이동거리라고 배웠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등 가속 운동이잖아요, 얘도. 응? 그래서 속도가 일정하게 빨라질 거 아니야. 그걸 중력에 의한 가속도라 해가지고 중력 가속도라고. 가속도는 잘 보십시다. 딴 거 아닙니다. 항상 시간은 몇 초? 1초 동안에 얼마씩 빨라지냐는 거예요. 얼마씩 속력이. 여기다 이걸 쓸 거예요. 됐어요? 해석이 뭐예요? 1초 동안에 9.8m/s씩 뭐 한다? 증가한다고. 예를 들어보자. 0이잖아, 처음에. 1초 후에 속도 얼마라고? 9.8. 2초 때는 19.6. 계산 안 나오죠? 어려웠어요. 그죠? 예, 보여요. 야, 그럼 3초 때는 얼마 나올까요? 29.4. 그렇게 나옵니다, 속력이. 그럼 그걸 그려볼게요. 잘 봅시다. 1초 동안에 여기가 얼마라고요? 9.8. 2초 때는 얼마라고요? 19.6. 3초 때는 얼마라고요? 9.4. 이해 갔어요? 네. 그러면 잘 봅니다. 얘가 뭐라고요? 이동거리잖아요. 예. 이동거리지만 또 다른 말로 낙하거리라고 되잖아요. 예. 이동거리는 무엇이다? 낙하거리구나. 같은 표현이에요. 근데 이거 사각형이 아니네. 삼각형은 2분의 1 곱하기 가로 곱하기 높이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물리학이잖아. 이러한 직선이 생기는 속력과 시간, 모든 직선에서 면적은 어떻게 구하느냐? 평균값 곱하기 시간 하면 돼요. 뭐 하면 된다고요? 평균. 평균이 뭐냐? 이겁니다. 여러분, 내가
요 구간의 면적을 구해보기라고. 요 구간 면적. 이게 아까 거리일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 세로축을 잘 보세요. 처음엔 0이고 나중에 9.8이에요. 평균 얼마예요? 4.9. 그래요. 그거 곱하는 거예요. 다시 여기는 이렇게 한다는 거죠. 처음에가 0이었잖아요. 홍역이. 그 다음 9.8이잖아요. 2로는. 이게 평균이에요. 여기다 1 곱하면 돼요. 맞아요? 예. 다시. 이거 구워. 부러졌어. 흥분했다는 얘기죠. 웨스트 20. 제일 흥분했어. 인피니스. 잘 보세요. 이 0부터 2초까지는 시간은 그대로 놓으세요. 처음이 0이고 나중에 얼마였어요? 19.6. 그렇다면요. 이 부분에 0 플러스 19.6이 되잖아요. 그러면 얘 나와요. 9.8. 맞죠? 거기다 2. 이게 뭐라고? 낙하골이에요. 4.9m. 이거 얼마 나올까요? 19.6m. 이런 식으로. 다시요. 이러한 속력이 일정하게 빠르게 변하는 운동에서는요, 면적을 어떻게 구한다? 평균 속력에 시간을 곱하면 되는데, 이 평균 속력이라는 게 단순하다는 거예요. 처음 속력을 누구랑 더한다? 나중 속력과 더해서 뭐로 나눈다? 2로 나누면 돼요. 무조건.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0부터 2초까지 평균 속력을 계산했더니 0과 2 사이 1초의 순간 속력이 나오는 거예요. 9.8. 그럼 여러분, 2초의 순간 속력 19.6이 평균이 되면 몇 초 때까지 평균 속력일까? 4초예요. 0부터 4 사이가 2초니까. 이해 갔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식을 자꾸 덤비지 마시고 좀 이해 차원에서 보시면 이쪽이 좀 쉬워집니다. 예.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그 얘기는 뭐냐, 여러분? 질량이 서로 달라도, 이거 정말 이거 유니크한 거예요, 이건. 질량이 모두 달라도 우리가 이 조건만 성립시키면 모든 물체는 동시에 떨어져요. 질량과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솜털이 있고 야구공이 있고 볼링공이 있고 탁구공이 있으면 마찰이 있다면 솜털이 제일 늦게 떨어질 거예요. 둥실둥실 이러면서. 근데 진공이라고 해요. 공기가 없는 진공 상태에 떨어뜨리면 동시에 떨어집니다. 이걸 갈릴레이 아저씨가 처음 얘기했어요. 그분이. 그리고 뉴턴이 그걸 증명했고요. 그러니까 뭐냐? 이 말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냥 이 그래프 뜩 그리면 자연학판에 시간당 속력이 이렇다, 끝. 이거예요. 그냥 이거밖에 없어요. 이해 갔어요? 예. 아, 근데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봐봐. 시간이 있고 얘가 속력인데, 야, 이럴 수도 있잖아. 그잖아. 예. 근데 얘가 10이다? 속력이 10이란 얘기야. 여기 몇 초? 5초야. 예. 잘 봐라. 요 기울기 얼마 나오냐? 그 2. 그렇지, 2 나오지. 근데 봐라. 얘 속력이 느냐, 주냐? 속력이? 줄지.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뭐라는 거야? 반대. 반대. 그럼 얘 운동을 말로 표현해볼까? 끼익! 딱 한 거야. 브레이크를 밟고 끼익 하다 쓴 거라고. 그럼 앞으로 갔니? 뒤로 갔니? 앞으로 갔다니까? 그 5초 때 제일 멀리 가서, 아, 나 이 면적 구하고 싶은 거야. 평균이 얼마니? 10. 5. 그지. 평균이 얘 딱 큰 거 5 나오잖아. 5 몇 미터? 이렇게. 이해 가서요? 예. 오케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야, 이런 문제도 있을 거 아니야. 야, 이 연습이야. 봐봐. 시간당 속력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1이래. 그리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어. 여기 4초야. 여러분, 이 면적 구해야지. 어디요? 면적. 아, 이동 거리잖아. 여러분, 얘 평균 얼마일 것 같아? 그렇지. 4 곱하면. 40.
이게 끝이야. 저걸 사다리꼴 공식, 뭐 삼각형 구하고 사각형 이게 아니라 두 속력의 평균을 곱해요. 그럼 얘들아 여기 6 나왔지 평균. 예. 몇 초 때 순간 속도일까? 3초? 아 2초? 그렇지 0과 4 사이잖아. 그때 순간 속도라니까 딱. 알겠냐? 예. 평균이 그거야 평균이. 벌써요? 자 1번 기차가 A역을 출발해서 B역에 도착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2시간이랍니다. 잘 보세요. 예. 기차가요 여러분 글을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가는데 2시간이 소요됩니다. 시간은 나왔어요. 2시간. 평균 속력이 80km/h래요.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공식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썼으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것을 해석하십니다. 어떻게 해석하냐? 뭐부터? 분모부터. 분모가 누구냐고 얘입니다. 근데 얘 분수인데 이 앞에 이게 생략된 거라고 이게. 그래서 뭐라고 쓰느냐? 이렇게 씁니다. 얘를 1시간 동안 80km를 간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이해 갔어요? 예. 몇 시간 동안 이동했대요? 2시간. 몇 배 커졌니? 2배. 그럼 몇 킬로가 정답일까? 60. 이렇게 하는 거. 맞았다. 조용히 하세요. 예. 얘기했잖아. 응? 일제히 과외수업이에요? 제 불편 어디 조용히 하세요. 예. 생각보다 우리는. 아이고. 자, 이제 문제는 여러분 3번을 잠깐 보세요. 3번은 말 그대로요. 단위환산이거든요. 자, 거기에 동우라는 애가 보세요. 동우라는 애가 100m를 달렸습니다. 예. 100m를 달렸고요. 몇 초 걸렸어요? 10초. 10초 걸렸으면 이렇게 바꿉니다. 1초당 이걸로요. 10m. 이렇게 바뀌었죠. 그럼 얘는 바로 10m라는 계산이 나오고요. 요걸 해석한 게 이겁니다. 이렇게. 이게 속력입니다. 이해 갔어요? 예. 다시요. 광원이라는 애를 봅시다. 광원이. 얘는 400m 쇼트트랙 필요 없어요. 우리 400m가 중요한 겁니다. 예. 30초 동안 갔어요. 이것도 역시 어떻게 한다? 1초 동안. 몇 초 동안에 1초. 얼마 줄었어요? 30. 30분에 1 줄었죠. 예. 그럼 얘도 줄입니다. 30분에 얼마? 400m로. 그럼 얘를 나타내 봅시다. 3분의 40m/s가 됩니다. 적어도 얘보단 얘가 빠르죠. 예. 이해 갔어요? 예. 다음 제구라는 해봅시다. 제구 우리 제구 2000m 경보 필요 없습니다. 경보도 필요 없고 2000m를 얘가 걸어 탔대요. 자, 이게 10분이에요. 근데 단위를 일치시킵니다. 이걸 초로 바꾸면 몇 초일까요? 600초. 600초가 됩니다. 600초. 그래서 우리는 다시 또 1초 동안에 얼마 변했어요? 600분의 1 변했죠. 그러면 얘도 600분의 1을 변화를 주면 됩니다. 그럼 600분의 뭐가 됩니까? 2000m가 되지요. 그래서 얘를 쓰면 6분의 20m/s인데 이거 2로 나누면 3분의 10m/s입니다. 얘보다 확실히 적죠. 예. 얘보다도 적어요. 이해합니까? 예. 다음 재형이라는 애 봅시다. 재형이라는 애는 2km를 갔습니다. 2km인데 2000m로 바꿉니다. 이렇게 2000m. 그리고 15분이지만 얘를 초로 바꾸면 60을 곱해봅시다. 65 얼마 나와요? 9,000. 아니 9,000? 9,000초 나와요. 9,000초. 900초 나오나? 네, 9,000. 그렇죠. 900초죠. 아, 900. 저 친구 때문에 헷갈려 지금. 그 그래서 얘는 1초 동안으로 바꾸는 거죠. 예. 900분의 1. 그래서 얘는 얼마다? 9분의 20. 900분의 2000이 됩니다. 요렇게요. 그래서 얘는 결국 속력이 얼마다? 9분의 20m/s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 이거 비교할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거 곱하기 분모를 구. 9로 바꿔봐요. 9분의 30. 얘보다도 작으네요, 얘가. 자, 마지막 얘가 지수라는 애인데, 뭐 단축 마라톤을 갔든 말든 지수는 20km를 움직였어요. 그리고 1시간입니다. 자, 초로 바꿔볼까요? 3,600초. 얘는 2만 미터. 그거를 1초 동안으로 바꾸면 얘는 3,600분의 1을 줄인 거예요. 맞죠? 예. 그럼 얘는 3,600분의 2만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걸 줄이면 36분의 200이 되고, 맞죠? 예. 4로 나누면 9분의 50m/s가 되니 얘보다는 빠르죠. 얘보다도 빠르네요. 얘는 9분의 얼마니까? 30이니까. 하지만 얘는 9분의 90이기 때문에 얘보다는 제가 빨라요. 그래서 순서대로 잡아놓으면 잡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잘 보여요. 네, 안 알려줍니다. 다음 4번 문제 봅시다. 자,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점을 찍어 운동하는 물체의 위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각 구간의 평균 속력을 옳게 짝 찍은 것 했는데, 여러분, 이거 타점 그래프라고 해서 이걸 예. 성광사진과 다를 게 없어. 얘 특징. 두 타점, 간격, 시간이 어떻다? 동일하다는 걸 명심하세요. 두 타점 간격 시간이 동일하다. 자, 얘가 조건이 뭐냐? 1초에 몇 타점 찍는다고요? 50타점 찍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보세요. 한 타점 구간은 몇 초란 얘기죠? 50몇 초. 50분의 1초라는 얘기입니다. 분수로 쓰세요. 50분의 1초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됐죠? 네. 그런데 A, B, C가 몇 구간인가 가만히 판단을 잘 해보세요. 5 타점 구간입니다. 맞아요? 예. 그렇다면 이거요. 한 타점 구간이 몇 분의 몇 초라고요? 여기 써 있잖아요. 50분의 1. 50분의 1초입니다. 5타점 구간이면 몇 초일까요? 5배 해줘보세요. 10분의 1.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A는 시간은 지금 뭐 10분의 1초죠? 예. 10분의 1초고요. 거리가 15cm입니다. 그죠? 예. 그러면 1초 동안에 얼마 갈까요? 곱하기 10 하면 되죠. 2분의 3. 150cm 이렇게 가겠죠. 예. 맞죠? 예. 그래서 얘는 150cm/s라고 쓸 수 있겠죠.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거 미터로 환산했어요. 예. 여러분 1m가 몇 cm야? 100cm란 말이지? 예. 띵띵 올리면 얘는 요게 됩니다. 1.5m입니다. 이해 갔어요? 다음 두 번째 B 구간 볼게요. B 구간은 역시 5구간이니까 몇 분의 몇 초예요? 10분의 1초죠. 구간 똑같아요 지금. 예. 10분의 1초 동안 25cm를 갔어요. 아예 여러분 봐봐요. 얘를 미터로 환산합시다. 0.25m잖아요. 예. 그죠? 그래서 얘를 1초 동안에 얼마 갔나 확인했더니 2.5m를 간게 되는 거예요. 결국 얘는 2.5m/s가 됩니다. 자, C 구간 역시 10분의 1초 구간이고요. 몇 cm나 봤더니 35cm. 이것은 결국 0.35m가 되고요. 1초 동안에 얼마 간다? 3.5m/s가 된다. 이렇게 풉니다. 됐죠? 예. 여러분 이제 6번을 갑니다. 5번은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6번. 자, 세로축이 이거란 얘기예요. 여러분 봐봐요. 시간당 무엇이다? 이동거리. 그러면 얘는 기울기만 필요합니다. 알아요? 예. 속력과 시간에서 면적이 이동거리였다면 얘는 뭐만 필요하다? 기울기. 그래서 기울기를 봅니다. 이게 B고 이게 A인데, 자, 시간을 똑같이 잡아줬어요. 시간을.
얼마나 5초로 잡아줬으면 누구 기울기가 더 큽니까? B가 더 크죠? 예. 예속력이 빠른 거예요. 또 하나. 자, 진지하게 질문합니다. 이건 대답을 해도 됩니다. B는 기울기가 점점 증가합니까? 일정합니까? 1점. 그래요. 얼마로 일정한가 볼까요? 얼마로 일정해요? 4. 자, 잘 들으세요. 예. 요게 5초 동안에 몇 미터 갔다는 소리예요? 20. 1초 동안에. 4. 그래서 4m 갔어요. 다음, 얘가 얼마죠? 여기가 10이죠? 예. 5초에 10m 갔어요. 1초 동안. 2m.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게 끝이에요. 맞죠? 이해 갔어요? 예. 자, 여러분, 두 번째가 일과 에너지 파트거든요. 예. 일단 여기를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일단 에너지라는 것부터 알고 계세요.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치를 말하거든요. 에너지가. 근데 이 에너지에 관한 법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너지는 반드시 이래야 돼가 있어요. 많은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에너지는 새로 만들어지거나 사라지지 않아요. 최초에 이 우주가 만들어질 때 에너지 양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얘는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는다면 왜 우리 주변에는 에너지가 사라지는 것처럼 보일까요? 그건 에너지가 다른 유형의 에너지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서 에너지를 몇 종류를 배우느냐? 뭐 소리 에너지, 빛 에너지, 쓸데없는 에너지 많죠? 세 개만 배워요. 바로 일 에너지 배울 거고요. 운동 에너지 배울 거고요. 위치 에너지 배울 거고요. 이 세 개가 서로 막 전환되는 과정을 딱 이해하잖아요? 예. 최고의 고수가 됩니다. 오. 이해 갔습니까? 예. 여러분, 일 에너지가 100만큼 있는데 운동 에너지로 모두 전환되면 운동 에너지 얼마 되는 거예요? 100인 거예요, 그냥. 아셨죠? 101도 아니고 96도 아닙니다. 에너지는 소멸되거나 생성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거는 알고 가세요. 세상에는 이런 건 없어요. 에너지는 말입니다. 이건 그냥 들어두세요. 전환은 가능한데 커다란 에너지가 잘게 부서지는 방향으로 간다고만 명심하세요. 지금 봐봐요. 제가 말한 건 방금 얘기했던 건 일 에너지가 몽땅 운동, 이거 절대 안 일어나요. 일 에너지가 운동으로 가면서 부서지는 거죠. 다른 또 열이나 뭐 위치나 이런 걸로도 바뀌는 거지. 하나의 에너지가 하나의 에너지로 전부 다 가는 건 이론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근데 그것만 내요, 또. 왜? 편히 봐줄 니네한테. 계산 잘하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부터 누구부터 배울까요? 일 에너지부터 배우겠죠. 맞죠? 그거 잘 봐봐요, 이제. 일 에너지를 배울 때 우리는 일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알자 이거예요. 일이라는 게 뭐냐? 일이라는 건 일상생활에서의 일이 있고 과학에서의 일이 있어요. 자, 얘가 중요합니다. 얘가 우리가 일을 했다? 뭔가 흔적이 있어야죠. 응? 자, 너희들이 여기 방 안에 있는데 엄마 아빠가 너희들 벌칙을 줍니다. 너 어젯밤에 공부 안 하고 일찍 잤잖아. 아, 그 죄가 아니죠. 졸리는 거 어떻게 해요, 그죠? 근데 엄마는 죄래요. 그래서 벌칙을 줍니다. 너 방 깨끗이 청소해. 엄마가 이제 어디 밖에 외출 있다고 왔어요.
자, 엄마가 보는 건 뭘까요? 방에 뭐 깨끗한 정도도 보겠지만, 예를 들어 책상이 아까랑 좀 다른가? 엄마가 좀 약간 주도면밀해. 사진을 딱 찍고 간 거야. 그럼 책상이라도 옆으로 1cm 움직였다든가, 뭔가 쓰레기통에 저쪽 구석에 있다든가, 휴지가 아까 있었는데 뭔가가 흔적이 남아야 되겠죠. 그게 과학에서 하는 일이에요. 물체가 이동해야 되고 힘이 존재해야 되고. 그런데 그런 게 있죠. 잘 보세요. 우리가 맨날 일상생활에서 부모님과 부딪히는 게 뭐냐? 너 왜 책상 앉아서 엉뚱한 생각해?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책상에 앉아서 왜 엉뚱한 생각하고 있냐 이거죠. 책상에만 앉아 있다고 네가 다 공부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 많이 들어요. 그러면 그때 너희들이 뭘 보여줍니까? 문제집을 싹 보여줍니다. 동그라미 막 친 거, 문제 푼 거, 자, 나 이만큼 풀었다. 아, 그럼 엄마 아무 말도 못 하죠. 그렇구나. 뭐 너고요, 그건. 그러니까, 그렇구나라고. 그죠? 흔적이 있으니까. 근데요, 여러분, 보세요. 아, 이 문제 한 문제, 이거 좀 풀고 있어. 그리고 뭐, 잠깐 엄마 밖에 나갔다 들어왔어. 안 풀었어. 근데 니들이 뭐라고 그래? 머릿속으로 고민을 하느라고 손을 못 댔다? 안 믿죠. 다시 말해서, 정신적으로 뭐를 했다라고 아무리 울부짖어도 증거가 없잖아요. 그게 바로 과학에서 하는 일이 아닌 거죠.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책상 하나라도 옆으로 끌고 가면 일을 한 거라고 치고 하는데 하루 종일 내 미래에 대해서 고민했다. 이건 일을 한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가 않잖아. 물리학은 물체의 이동이나 물체가 뭔가 달라진 모습이 있을 때 일을 했다고 하는 거지. 근데 사실 일상생활에서는요, 여러분, 인생을 사는 것 자체가 피곤하지 않나요? 그죠? 그냥 가만히 있어, 아, 내일 숙제 안 하면 혼날 텐데, 고민을 해도 일을 하는 거잖아. 딴 비즈비즈라고. 그죠? 근데 과학에서는 그걸 일을 치고 가지 않는다. 자, 그럼 과학에서 일은 뭐냐? 이겁니다. 과학에서 하는 일은 일단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까 수업 시간에 그 얘기했죠. 힘이 있으면 물체의 운동의 빠르기가 변한다고요. 맞잖아요. 자, 힘은 어떤 애를 물체의 운동을 바꿀 수 있는 능력체예요, 힘은. 근데 이 힘에다가 이게 있어요. 이래야 일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여러분들 물리학을 처음 들어가는데 이걸 이해 못해가지고 물리를 포기하는 애들이 다반사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힘이라는 거 있잖아요, 힘? 힘이 한두 개입니까? 자, 방금 전에 우리 자연학과 배웠어요. 그때 작용하는 힘이 뭐라고 그랬어? 중력. 그렇죠! 두 번째 파트를 날려줍니다. 자, 그러면 중력이라는 힘이 있어요. 중력의 방향이 어디예요? 지구 중심 방향입니다. 중력의 방향을 느끼고 싶으면 창문 옆으로 떼어내면 되겠죠. 그럼 안 되냐? 죽나요? 이 정도 높이가? 당신인데 다리가 부러지면 아니죠. 너는 살 수 있어요. 넌 낙법을 치잖아요. 좋아요. 자, 힘이라는 것은 어디든 방향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이동거리가 항상 여러분 힘의 방향과 일치를 했을 때 일을 했다고. 무슨 말이냐? 이렇게 지표면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지표면이 있는데, 자, 여기에 물체가 있어요, 물체가. A라는 물체가 있는데, 뭐 2kg짜리, 뭐 이렇게 얘기합시다. 근데 얘를 이렇게 움직였어요. 여기까지 움직였습니다. 2kg짜리. 그럼 움직이는데 힘을 줬겠죠. 그죠? 이렇게 힘을 줬어요. 힘을 줬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밀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이동거리가 나왔어요. 이동거리가. 그러면 빨간색은 얼마만한 일을 한 거죠? 힘 F에다가 뭐를 곱한 거예요? 키로. S, 이동거리를 곱하라고 했잖아요. 됐죠? 근데 여러분, 물체에 얘 힘만 있을까요? 니들 책에는 안 써있지만 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역이에요?
중력입니다. 맞잖아요. 물체에 무게가 있을 거니까. 예. 자, 이 중력인데 여러분 잘 봅니다. 얘가 중력 방향으로 이동했어요, 안 했어요? 이동하지 않았어요. 높이가 그대로예요. 그럼 얘는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할 거예요. 다시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자, 이 줄에 매달아갖고 어떤 물체를 돌립니다. 얘가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돕니다. 삥 돌겠죠? 예. 이 물체가 이렇게 돌면 속도가 변합니다. 힘이 있어요. 얘를 돌리는 무슨 힘이 있느냐? 이 힘이 있어요. 이걸 구심력이라고 하거든. 근데 니네 잘 생각해봐라. 줄에다 물체 달고 돌리면 줄의 길이가 줄거나 느냐? 아니요. 야, 줄면 큰일 나지. 돌다가 뒤통 맞을 거 아니야? 예. 이거 안 줄지. 그럼 이 구심력이라는 힘은 일을 했냐 안 했냐? 안 했죠. 그럼 힘이 입돼 일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쪽 방향으로 이동거리가 없는 거지. 선생님이 자연스럽게 예를 해줬어, 얘들아. 이게 일이야. 일을 W라고 해요. 워크. 얘가 F, 펄스. 이건 디스턴스가 맞는데 우리 아까 속력과 시간의 면적이 이동거리라고 배웠지. 예. 그래서 물리학에서는 스퀘어라는 말 쓰고 있어. 이동거리. 4교. W는 Fs. 이해하니? 이게 일이야. 조심할 거. 힘이 있되 이동거리가 없다면 그건 일을 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니네한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뭔지 아냐? 자, 어떤 신사가 가방을 들었어. 가방을 든다는 건 힘을 써야지. 가방의 무게만큼의 힘을 써야 이거 들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옆으로 걸어갔어. 이 사람은 이 가방에 대해서 일을 했냐 안 했냐? 중력 방향 이동거리가 있냐고 없냐고. 있어요. 없잖아. 아니 걸어갔는데 뭔 들었다든가 내렸다든가. 그래서 일을 하지 않았다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 근데 그 가방을 든 노신사가 계단을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 그렇죠. 그건 일을 했죠. 왜? 수직 방향으로 이동거리가 있으니까. 이해가요? 예. 그거예요, 여러분. 중력은 이동거리가 수직이에요. 알았습니까? 예. 여러분들한테 나오는 웬만한 외력은 다 수평 방향일 거예요. 수평 방향으로 이동거리가 있다면 그 힘은 일을 한 거지만 물체가 지구상에 있다면 중력은 항상 작용하는데 중력 방향으로는 이동거리가 없단 말이죠. 중력은 일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문제에서 이 파란색의 분필 얘기는 없어요. 언급에 아예. 분명히 있는데 그런데 느닷없이 가방을 들고 뭐 이런 게 나온단 말이지. 이해하니? 가방을 들었다는 건 무슨力을 기억하라고? 중력. 그럼 중력은 무조건 수직 상하 이동거리가 있어야 돼. 없으면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 예.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힌트 하나 드릴게요. 예. 여러분 아까 속력과 시간에서 면적을 구할 때 가로 곱하기 세로였죠. 예. 그러면 얘도 지금 곱하기죠. 예.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보세요. 여기가 이동거리입니다. 가로축. 세로축이 힘입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 봐봐요. 이 면적이 뭐다? 1 이렇다 이런. 이해하냐? 예. 가로축이 이동거리고 세로축이 힘이면 이 면적이 이동거리다. 그럼 너희들 암산을 물어보자. 예. 여기가 힘인데 (0부터 4m까지) 이래는 얼마일까? 12. 대단한 친구. 내가 얘기했죠. 말린다. 얘한테. 넌 지금 말린 겁니다. 우선. 여러분 이거 얼마 나와요? 12. 이것만 벌써 12줄이죠. 18줄. 자, 얘는 얼마입니까? 6이죠. 합쳐서 18줄이 정답입니다. 면적을 다 더해야 된다. 이해 갔습니까? 예. 혹시 얘들아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거든, 얘들아. 잘 봐. 으차, 영차, 2, 4, 6. 요 면적. 야, 아까 이거 그 직선 나온 둘의 평균에서 구하면 된다고. 요 평균 얼마냐? 3. 2, 6, 6, 이렇게. 이렇게 응용하라고. 그 다음에 여기는 2, 6, 12. 이거 18. 이해했습니까? 예. 그 얘기가 바로 그 첫째 줄에 있습니다. 두 번째 보세요. 중력과 일의 양이라는 말 써있죠, 여러분. 예. 중력이란 말을 가만히 보세요. 중력은 지표면으로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이죠. 예. 그래서 봅니다, 여러분. 그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진자를 다뤄놔요. 줄이 있고요. 예. 추가 있습니다. 그럼 얘한테는 무슨 힘이 작용하느냐? 일단 이 줄에 걸리는 장력이 있습니다. 서로 당기는 힘, 장력. 예. 그 다음에 이 아래쪽으로 무슨 힘이 있을까요? 중력이겠죠. 추의 중력. 예. 얘가 이렇게 이동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동한 거죠. 맞아요? 예. 여러분, 빨간색은 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래쪽. 그렇죠. 줄의 길이가 안 변했잖아요. 네. 노란색은 이쪽. 그렇죠. 높이가 변했잖아요. 예. 결국은 이 중력과 일의 양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얘가 떨어지거나 올라가면 되는 거죠. 자, 떨어질 때는 중력이 일을 했죠. 근데 어떤 물체를 들어 올리면 이건 중력에 반해서 일을 한 거예요. 그 외력이 한 일이죠. 네. 아시겠습니까? 네. 결국 무슨 얘기냐? 중력은 수직 방향의 힘을 따를 때 우리가 쓰는 말이니까 수직 이동거리가 들어 올렸다, 내렸다, 떨어졌다 이런 표현 쓰면 중력이 일을 한 거예요. 알았습니까? 하지만 수평면선상에서 움직인다? 중력은 일을 하지 않는 거죠. 이해 갔어요? 예. 힘이 있다면 반드시 그 방향으로 뭐가 있어야 된다? 이동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 우리는 그걸 뭐를 했다? 일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거기 물체를 들어 올릴 때 이렇게 있잖아요. 예. 물체를 들어 올리면 중력에 반해서 우리가 들어 올려야 되기 때문에 힘듭니다. 일을 한 거예요. 힘 곱하기 이동거리. 자, 사과가 떨어집니다. 네. 사과에 중력이 있겠죠? 네. 낙하거리가 있을 거 아니야. 일을 했다는 거죠. 무성아, 네. 너 다리 왼쪽을 떨고 있지? 네. 들었다 놓고 있잖아. 일을 했냐 안 했냐? 일을 했냐고 안 했냐고. 했어요. 그렇지. 높이가 있잖아요. 그거 운동하는 거야. 그쵸. 다음 3번. 아, 시험에 잘 나옵니다. 형광펜 빡. 1이 0인 경우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이 0인 경우. 1이 여러분 뭐 곱하기 뭐라고? 힘 곱하기. 힘 곱하기 이동거리. 그렇죠. 그러면 당장 예. 이유가 두 개가 떠요. 얘가 0이면 0이죠. 정지. 이게 0이면 0. 0이죠. 그 두 가지 이유를 세 줄로 써놓은 것 뿐이에요. 무슨 말이냐? 첫 번째 이거 볼게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0이에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0일 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정지한 물체는 당연히 0이죠. 근데 움직이는데 아까 내가 얘기했죠. 일정한 빠르기 운동이 있었고 속력이 변하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누가 합력이 0이었어요? 속력 변하는 거. 그렇죠. 빠르기가 일정한 거였죠. 이해갔어요? 빠르기가 일정한 게 무슨 운동이? 등속 운동이죠. 이제 저 친구가 말하는 건 힘이 있는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현혹되지 말라고요. 이 친구 영상에서 제가 편집하다 보면 자기가 그걸 곤란하거든요. 너무 큰 소리를 막 내가지고 일이 좀 많아져요. 그래서 조용을 한 거예요. 인코딩 할 때 제가 힘들어요. 너무 대놓고 소리를 지르니까 틀린 답인데 그걸 한 8번, 9번을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히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물체에 작용하는 이 영은 물체의 빠르기가 어떤 거라고요? 네. 그렇죠. 등속 운동이에요. 등속 운동. 다시 말해서 빠르기가 일정한 운동은 힘이 없는 거예요. 이동거리는. 이해갔어요? 예. 그러니까 뭐가 0인 거다? 힘이 0일 때라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물체의 이동거리가 0인 경우가 있겠죠. 어떤 경우냐? 여러분, 벽을 한번 밀어볼까요? 벽을 밀었는데 벽이 넘어가면 그건 할 말이 없는데 벽이 안 넘어가죠? 예. 힘은 있는데 이동거리가 없다는 거죠.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힘은 들어요. 땀 뻘뻘 흘리고 근데 이동거리가 없으면 그런 거잖아요. 야, 일을 해. 방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뭐 의자도 없고 책상도 없고. 그래서 벽을 신나게 밀었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힘들어요. 아니면 엎드려 뻗쳐가지고 막 푸시업을 했어요. 예. 그리고 일어났어요. 너 일을 했어? 땀은 뻘뻘 나요. 주위에 움직인 건 하나도 없어요. 힘은 줬는데 바닥이 이동한 것도 아니고 벽이 이동한 것도 아니에요. 바로 뭐가 0일 때? 이동거리가 0일 때입니다. 아셨습니까? 예. 자, 마지막 3번을 한번 보시라. 뭐라고 되어 있으니까 눈으로 한번 야래 보세요. 쫙. 물체 이동 방향과 힘이 방향이 수직. 수직일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봐봐요. 물체 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뭐일 때요? 수직. 자, 굉장히 거창한 얘기 같죠? 무슨 말이냐면 힘은 있는데 그 방향으로 이동거리가 없는 거죠. 이게 수직인 경우. 다시 말해봐요. 중력을 보시면 이동거리가 여기잖아요. 예. 이게 몇 도예요, 서로? 90. 이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힘은 있는데 이동거리가 없는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힘의 방향으로 이동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동거리가 90도라는 얘기는 얘 힘의 방향으로 이동거리가 없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예. 이 세 가지가 바로 이 0인 경우다. 과학에서 얘들을 맞닥뜨리걸랑 일을 하지 않았다. 일이 0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정신적으로 고통 이런 거는 일상생활에서 일이고요. 과학은 반드시 힘이 있으면서 물체가 이동해야 돼요. 아셨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일과 에너지란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이겁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일을 가해준다는 거죠. 일을 가해주면 눈에 띄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물체, 자, 정지한 물체에 우리가 일을 해줘요. 그럼 얘가 어떻게 하게 돼요? 움직이게 되죠? 예. 그럼 무슨 에너지예요? 일 에너지. 그렇죠. 운동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이해해요. 우리 다 느끼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자꾸 떠들면서 다시요. 정지한 물체에 힘을 가해서 일을 해주면 얘가 움직인단 말입니다. 무슨 에너지? 운동 에너지가 생긴다는 거죠. 벌써 일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전환된다?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을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해준다는 건 사실 그 일 에너지 이전에 우리도 에너지를 소모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일을 하려면 뭘 먹어야 돼요? 밥을 먹어야 됩니다. 무슨 에너지입니까? 화학 에너지죠. 그 화학 에너지가 일 에너지예요. 아셨어요? 예. 그렇게 자꾸 들어가다 보면 손도 끝도 없이 에너지는 계속 이어집니다. 새로 생성된 게 아니니까. 자, 우리 화학 에너지부터 들어가 볼까요? 우리 뭐 먹었어요? 밀과 빵 이런 거 먹었어요. 그거 곡식이잖아요. 그럼 곡식들은 광합성을 하잖아요. 그럼 그건 태양빛인데요. 태양 에너지가 애들의 광합성으로 화학 에너지로 그걸 우리가 먹어서 또 화학 에너지로 그걸 일을 해서 일 에너지로 그러면 움직이니까 운동 한두 끝 없이 에너지는 쭉 전환됩니다. 그 와중에 연료도 빠져나가고, 그죠? 그리고 우리가 걷다 보면 소리도 나잖아요. 소리 에너지도 빠져나가고 에너지는 흐트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흐트러진 에너지들은 쓸모없는 에너지예요. 뭉친 에너지가 유용한 에너지고, 그러다 보니 태양이 없다면
지구는 소멸합니다.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공급책이니까 제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집 앞에 강물이 흐르는데 강물에 수원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 위에 산꼭대기에. 거기 물이 마르면 강은 사라지겠죠. 그죠? 그렇게 태양의 역할이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일과 에너지를 보시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치, 여러분 우리 일하면 땀나죠? 땀이 어떻게 흘러요? 술술. 그래서 줄. 알았니? 예. 이 에너지에 다니는 줄. 과학자 이름이에요. 알았습니까?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기에 가로축에 이동거리인데 여기 3이라고 써 있어요. 단위는 미터겠죠. 힘이 20뉴턴이라고 되어 있는데 힘의 단위거든요. 그래서 이 면적을 구했더니 얼마가 뜹니까? 60이 뜹니다. 이렇게 쓰는 거죠. 뉴턴 미터예요. 단위는 뉴턴 미터. 근데 이걸 뭐라고 한다? 이렇게 부릅니다. 줄. 이해 갔습니까? 뉴턴 미터와 줄은 같은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자, 넘겨보시면 뭐가 떨어지느냐? 여러분,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에너지 전환 과정 보여주는 거야. 얘들아, 여기 한번 보세요. 이 지표에 2kg짜리 물체가 있습니다. 여기 2kg짜리. 알겠냐? 예. 그런데 얘 중력을 어떻게 구하느냐, 여러분? 중력 가속도 있죠, 여러분들. 아까 잠깐 나타났는데 이거였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힘을 구할 때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입니다. 어디선가는 배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F는 MA예요. 그러면 중력 가속도가 9.8, 이거 우리가 이제 중력 가속도 G라고 하거든. 그라티 엑스레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중력 가속도. 아, 조용히 하시고요. 예. 그러면 요게 얼마입니까? 19.6N일 겁니다. 이렇게. MA니까 2 곱하기 9.8에서 잘 보세요. 얘를 여기까지 들어 올려요. 여기까지 들어 올릴 겁니다. 올리는데 속력을 안 변해요. 속력이 일정합니다. 여러분, 속력이 일정하면 합력이 얼마였죠 아까? 빠르기가 일정할 때는 합력이 얼마라고 했죠? 0. 그래서 여기 있는 중력이 있으면 외력을 위로 가했을 거 아니야. 예. 그 외력은 얘랑 같을 거라고. 자, 높이를 잘 보세요. 이 높이를 얼마로냐? 10m로 놨습니다. 이렇게 10m. 그러면 얘를 들어 올리려면 뭐를 해야 됩니까? 이 일을 해줘야 돼요. 뭐를 해줘야 된다고? 자, 이 일은 여기 써 있죠? 힘 곱하기 이동거리. 먼저 얼마? 19.6N의 힘으로. 왜? 일정한 빠르기려면 이 힘 또한 19.6이어야 됩니다. 합력이 0이 되려면. 그래서 19.6 곱하기 높이가 얼마였어? 10. 이렇게 곱했으면 196줄의 일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이 사라졌나요? 아니요. 이 높이에, 알겠습니까? 예. 지면으로부터 10m 높이에 위치 에너지로 전환된 거예요. 위치 에너지로. 여러분, 위치 에너지가 어떻게 구하느냐?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입니다. 이게 위치 에너지야. 그런데 이게 이거야, 지금. 그잖아. 예. 결국 뭐야? 질량 곱하기 9.8 한 게 중력이었잖아. 이게 중력이라니까.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을 해주면 위치 에너지로 바뀌듯이 요 위치에서 물체를 떨어뜨리잖아. 그럼 얘가 땅으로 떨어지면서 일 에너지로 전환돼요.
에너지는 전환된다고. 거기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무슨 얘기냐? 높은 데서 이 추를 떨어뜨려. 그럼 얘가 떨어지면서 밑에 있는 나무 막대를 민다고. 알았냐? 예. 봐봐. 추가 있는데 추의 질량이 있고 낙하 높이가 있어. 이게 뭘 뜻하냐? 추의 질량에다가 곱하기 중력 가속도를 해주면 이게 중력이야. 거기에다 높이를 곱하지. 그게 위치 에너지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낙하 높이는 기준 면으로부터 얼만큼 높이 있느냐거든. 그러니까 추의 질량 곱하기 9.8을 한 다음에 높이를 해주면 얘잖아. 그럼 무슨 얘기냐? 걔의 위치 에너지가 떨어지면서 뭐로 바뀐다? 거기에 나무 도막이 중간에 있을 거야. 맞지? 예. 나무 도막을 집게가 잡고 있어야 되더라. 그러면 나무 도막이 막 밀려서 내려가는 동안에 마찰력이 있겠지. 나무 도막과 그러니까 그 집게 사이의 마찰력이 일정하다고 본다면 추의 위치 에너지는 이건 거야. 나무 도막과 집게 사이의 마찰력이에. 알았니? 예. 나무 도막 이동거리. 그럼 이건 누가 한 일인가 봐봐. 마찰력이 한 일이야. 추의 위치 에너지가 마찰력으로 하여금 일을 하게 만든 거야. 그럼 이론상으로 따지면 얘 에너지는 전부 얘로 바뀌어야 되는 거야. 이해가냐? 예. 근데 얘들아, 집게하고 나무 도막의 마찰력은 일정하다는 거야. 응? 그러면 잘 봐. 얘도 일정하잖아. 얘도 일정하고. 문제가 뭘 말해주는 거냐면 높이를 높이면 위치 에너지가 세지겠지. 예. 그럼 나무 도막도 많이 밀리겠지. 예. 자, 그래서 봐봐. 9.8 곱하기 추의 질량 곱하기 높이는 전부가 마찰력 곱하기 이동거리로 전환될 거라는 이론이야. 그때 얘들은 일정하잖아. 높이를 높이면 누구도 높다는 거야. 이동거리가 더 많이 밀린다는 거라고 지금 얘기가. 그게 니네 푸른 문제. 알겠냐? 예. 자, 추가 갖는 위치 에너지가 커지면 뭔 뜻이지? 추의 질량을 바꾸는 게 아니잖아. 높이를 높이면 될 거 아니야. 높이면 나무 도막도 그만큼 많이 밀린다는 얘기라고 지금 얘기는. 알았어? 또 다르게 문제를 낼 수도 있겠지. 높이는 동일하게 놓은 상태에서 추의 질량을 키우면 당연히 중력이 세지니까 일이 세지겠지. 위치 에너지가 세지겠지. 그래서 나무 도막이 많이 밀릴 거다. 됐습니까? 예. 자, 이제 6번째 이 얘기는 뭐냐? 여러분, 이제 일 에너지 배웠고 위치 에너지 배웠잖아요. 무슨 에너지 남았나요? 운동.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지금부터 어떤 물체를 막 달리게 할 거라고 운동에너지 키울 거라고 가서 벽에 부딪히는 거죠. 예. 그러면 이런 겁니다. 지금 실험의 포맷은 어떤 물체가 갖고 있는 운동 에너지가 뭘로 바뀌는? 일 에너지로 바뀌는 걸 지금부터 실험을 할 건데, 일은 뭐 곱하기 뭐냐? 힘 곱하기 이동거리인데, 일의 실험을 가만히 보면 물체가 달리다가 어떤 그 수레가 달리다가 서 있는 물체와 부딪혀. 그럼 얘가 가다가 멈추겠냐 계속 가겠냐? 멈춰요. 멈춘단 말이야. 그러면 이 힘은 무슨力이라는 거야? 지면과의 마찰력인데 거의 니들한테는 얘는 일정하게 나온다고 시험에. 아까 집게하고 나무토막 일정한 것처럼. 그럼 운동에너지가 뭐냐는 거야. 운동에너지. 얘 공식을 외워야 돼. 어쩔 수 없어. 운동에너지라는 건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이야. 알았니? 예. 그러면 또 조건. 얘는 일정하다고, 질량. 수레의 질량은 일정한데 속력을 얼만큼 키우느냐. 알았니? 예. 그래서 중요한 게 얘는 물체 마찰력 곱하기 이동거리로 바뀔 거라는 거야. 그때 얘는 일정하다고. 아, 속력이 빨라지면 이동거리 많아지는 거 맞지? 그런데 뭐야? 제곱이라는 거야. 이게 니들한테 함정으로 들어오는 거지. 왜? 잘 봐라. 속력이 A 수레가 1이고 B 수레가 2라면 이거야. 그러면 이동거리, 얘 물체가 서 있는 거 봐라. 여기 이렇게 빗금친 게 일정한 뭐야? 마찰력이 있는 구간이야. 근데 수레가 달린단 말이지. 수레가 달릴 거라고. 달리는데 얘가 속력이 1대2야. 그렇다면 이동 거리는 몇 대 몇이겠냐는 거지. 그럼 얘는 운동 에너지가 뭐로 바뀌는 거야? 일 에너지로 바뀌는 건데 이때 마찰력 일정하고 질량이 일정해. 운동 에너지에서 얘는 뭐에 비례한다고? 속력의 제곱에 비례해. 이게 중요하다고. 다시 말해서 얘 운동 에너지는 몇 대 몇이다? 1대2. 아니라고. 좀 이거라고. 제곱이라. 그래서 얘들은 뭐가 답이야? 이게 정답이야. 속력이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속력이 2배면 이동거리는 4배 커진다고. 실제로 해볼까? 잘 봐. A라는 물체는 질량이 2kg짜리야. 속력이 얼마냐? 2m/s야. 자, B라는 물체는 2kg짜리야. 4m/s. 이건 처음 속력이야, 처음. V는 속력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나중에 이거 부딪히면 0이 되겠지. 나중 속력은 얼마가 될까? 다 0이 될 거라고, 0이. 이해 갔냐? 그렇다면 이들의 에너지가 이렇게 바뀔 거 아니야. 뭘로? 물체. 저기 있는 이 물체 보면 물체. 여기에 이렇게 바뀔 거 아니야. 충돌해가지고 밀고 가는 걸로. 근데 예전은 어떻다고 다? 일정하다고. 이해하냐? 잘 봐. 이동거리가 얼마인가 봤더니 얘가 10m 같다라고 해보자. 10m. 되냐? 자, 얘 운동에너지가 얼마인지 계산해보자. 얘의 운동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2kg 곱하기 2m/s의 제곱이라. 얼마? 4줄 나옵니다. 맞아? 그게 얘로 바뀌어도 얘도 몇 줄 나와요? 4줄 나와야죠. 완벽하게.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 그럼 요거 얼마 나오더니? 마찰력 0.4N이 나와야 4줄 나올 거야. 맞아? 그럼 여기도 몇 뉴턴이야? 똑같겠지. 얘 운동에서 계산해보자. 2분의 1 곱하기 2kg 곱하기 4m/s의 뭐? 제곱. 얼마 나와? 무슨 말이냐면 속도가 몇 대 몇이니? 1대2지. 에너지가 몇 대 몇이니? 1대4로 바뀐다. 이해가냐? 속력의 비율에 대해서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그러면 얘가 16줄 나오려면 이 이동거리 몇 미터여야 되냐? 이게 된다고. 이동거리도 1대4가 된다는 얘기야 지금. 그래서 뭐만 좀 조심하라? 제곱. 요것만 조심하면 단위 문제 푸는데 어려움 없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말은 뭐냐? 에너지는 전환될 수 있다라는 얘기다. 알겠어요? 자 여러분 넘겨서 3번 문제 봐봐. 3번 문제. 자 오른쪽 그래프는 질량이 2kg짜리 물체를 6m 끌어당기는데 작용한 힘의 크기 이동거리 관계야. 먼저 6m까지 몇 줄에 이르는데 계산해보자. 2m까지 몇 줄이냐?
10줄이죠. 다음에 2에서 6 사이에 몇 줄이냐? 40줄이죠. 조심하시라고. 2에서 6m 사이는 밑면적이 4m예요. 여러분 알았어요? 4 곱하기 10, 40줄. 그래서 총 50줄이 정답이 됩니다. 다음 4번 문제 봅시다. 자, 수평면에 놓인 질량이 20kg. 근데 여러분 잘 봐요. 20kg 물체에도 중력은 작용하죠. 예. 근데 수평면으로 당기면 중력 방향으로 이동거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 써준 거예요. 그러니까 20kg은 아무 소용이 없는 값이에요. 중력값만 대변하는 값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거기에 오른쪽 그림에 있다시피 수평방의 힘이 30N이라고 써있죠. 거기에 이동거리를 10m 했죠. 몇 줄입니까? 300줄이라는 5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물체의 질량이 20kg짜리 이것도 의미는 있는 값인데 중력의 의미가 있잖아요. 중력은 이동거리가 없거든요. 지금 수직으로. 그래서 그건 배제한다. 자, 여러분 5번 질량이 30kg짜리 물체가 있습니다. 근데요 지면으로 들어 올렸대요. 이건 중력의 영향을 준 거죠. 근데 30kg짜리 무게를 계산해야 되잖아 얘들아. 그지? 30kg 곱하기 뭐 해야 되냐? 50. 뭐 9.8 해야 되나? 응? 얘는 문제를 보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옆에 써놔. 거기 문제에다가 중력 가속도를 9.8로 놓은 게 아니라 계산하기 쉬우라고 이렇게 놓은 거예요. 10m/s. 그래서 그 물체에 있는 질량 30kg짜리는 질량 곱하기 중력값을 해가지고 300N이에요. 알겠어? 예. 300N으로 50m. 50cm구나. 그죠? 50cm. 여러분 50cm면 몇 미터? 0.5m죠? 예. 둘이 곱해봐요. 300. 50cm면 0.5m니까 50cm 이거. 150줄 나오지 않나요? 그죠? 답이 없는데요. 그런데 이거 9.8로 계산했네. 그지? 이거 9.8로 계산했어. 그래서 이거 곱하면 38에 39, 27 294죠. 맞죠? 예. 거기에다가 곱하기 0.5m를 2분의 1m잖아. 이거 얼마 나오냐? 147.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네. 9.8로 했네. 알겠냐? 여러분 6번 잘 봐봐. 얘가 물체를 들었지. 그리고 수평 이동을 했지. 예. 물체를 들고 있으면 힘은 수직이지. 근데 수직 방향으로 이동거리 있냐 없냐? 없지. 이거 0이야. 그래서 얘들은 잘 들어. 교실 바닥에 놓여있는 질량이 20kg를 2m 들어 올렸으면 그때만 일한 거야. 다시 20kg짜리 상자를 2m 들어 올렸잖아. 그럼 걔는 얼마 일을 했을까? 자, 20kg 곱하기 9.8이야. 이거 꼭 해줘야 돼 얘들아. 일의 힘이다. 거기에다 2m야. 됐냐? 그러면 얘는 몇 줄에 일하는 거야? 4, 8에 32, 4, 9, 36, 382줄에 일을 한 거지. 그지? 맞잖아. 그러면, 그리고 옆으로 이동했단 말이야? 그리고 2m 높이에도 물체를 놨어. 그치? 그 다음부터 일을 하지 않은 거야. 2m 들어올릴 때만 일을 한 거고, 수평으로 이동하면 일을 하지 않은 거라고. 이해하니? 그래서 382, 답은 3번이 정답입니다. 아셨습니까? 390이 아니에요. 392, 4, 8에 30, 그러네. 392가 됐어요. 알겠습니까? 예. 정답은 3번입니다. 됐죠? 예. 그래서 여러분 7번도 똑같아요. 제욱이라는 애가 한 일이 위치로 바뀌었다는 뜻인데 조심할 건 질량 20kg에다 얼마 곱하라고? 9.8. 9.8을 곱하라는 얘기죠. 알겠습니까? 거기다 2m를 곱하면 답은 똑같이 4번이 답이겠네. 그죠? 예. 20 곱하기 9.8 곱하기 2m.
그게 일 에너지가 위치로 바뀐 거니까. 여러분 요 프린트 다 풀어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어요? 다음 시간에 꼭 다 풀어오세요.